반갑습니다.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다룰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제 11월 1일인데요. 내년도 사업계획, HRD 업무로 친다면 이제 내년도 교육훈련계획 부분에 대한 거 수립할 때인데요.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 접근하실 부분들이 당년도 활동에 대한 실적을 리뷰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내년도 니즈에 대한 요구 분석에 대한 걸 이제 파악하실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11월쯤에는 이제 그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예산 수립입니다. 그렇다면은 HRD 부서, 그러니까 뭐 교육부서든 HRD 부서 입장에서 한 해 동안에 그 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한 거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더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은 아래 한국 HRD 교육방송에서 HRD 실무 365이라는 동영상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더 상세히 다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중 일부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강사들을 위한 강의계 실무 교육 과정이고요. 둘 다 동영상입니다. 총 5시간 분량이고요. 6개월간은 뭐 계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룰 부분은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슬라이드보다는 직접 쓰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한결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자, 오늘 주제는 교육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2020년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얼마 예산이 필요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대부분은 이제 공공부분이라면은 전년 대비 하겠죠. 그 다음에 많은 뭐 일반 기업들도 뭐 전년 대비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통상적으로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다면 가장 원칙적인 것이 무엇일까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여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예산을 수립한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집행 부분입니다. 얼마를 예산을 수립을 해서 어디다 배분할 거냐. 사실 HRD 담당자 입장에서 또는 의사결정권자, 경영진에서 관심 있는 거는 얼마를 어디에 쓸 건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건 좋은데 어디다 쓸 거냐. 경영진이 요구하는 2020년도의 경영계획과 달성의 목표와 교육훈련 예산이 집행되어지는 것과 사실 연관성이 높아야죠. 그래서 예산 수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디다 쓸 것인가 집행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경영진의 가장 큰 이슈고요. HRD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 돈 쓴다. 근데 그 돈 이 목표 달성하는 데 관련된다. 그래서 어디다 얼마 쓸 거다. 이게 어필돼야 됩니다. 언제? 11월 달에. 11월까지는 예산에 대한 것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립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교육훈련비라고 우리가 친다면 교육훈련비는 인건비 곱하기 통상적으로 인건비 곱하기 1점 몇 프로 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그래서 말하는 1점 몇 프로라는 얘기는 회사 규모가 크다면은 1.8, 뭐 중견이라면 1.3이나 4, 중소기업이라면 1이 안 되겠지요. 근데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뭐 1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뭐 1 이상이 되느냐 부분에 대한 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통계청에 자료 가시면 모든 사업체들의 인건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인건비 중에 통상적인 인건비, 흔히 얘기하는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법정형 복리수행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산출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총 교육훈련비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뭐 매출액에 대비 아니냐? 아닙니다. 교육훈련비 예산 부분은 인건비의 일정한 비율. 근데 일정한 비율은 통계청에 가면 업종별, 인허 규모별로 이미
그 통계청의 자료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회사 규모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산출을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통상적인 급여 기본급 플러스 법정년 복리후생비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의 1점 몇 프로 하면 큰 무리가 없다.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1.3이었고요. 3년 전인가요? 그 공공 부분, 그 다음에 공사 부분 보니까 한 1%, 1.5%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거나 뭐 유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산술식은 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것이 회사가 처한 환경마다 다른데요. 이 또한 나름대로 그 집행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HRD 담당 입장에서 보는 건데 한번 잘 보십시오. 회사마다 차이겠지만은 HRD를 수행하는 그 조직이 있거나 또는 여러 명의 전담자가 있거나 또는 한 명이 전담하거나 또는 다른 업무를 하거나 어쨌거나 HRD 담당자를 몇 명이서 수행하고 간에 HRD 담당자 입장에서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해야 될 교육적 활동이 있고요. 활동이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집행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꼭 들어가야 될 교육훈련비에 관련되는 집행의 내역은 뭐냐?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 집행되는 교육훈련비를 100으로 친다면 약 절반은 임원과 팀 리더들을 위한 교육훈련비입니다. 그 다음에 약 20%는 IDP,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 이 용도는 모든 구성원들은 팀장과 협의하여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외부 교육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영상 시청도 될 수 있고, 뭐 독서홍신도 될 수 있고, 또는 어디 뭡니까 이게 포럼이나 또는 뭐 세미나나 또 뭐 전시회 이런 데 갈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데 가는데 돈이 필요해. 그럼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게 회사에서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 제도를 Individual Development Plan, IDP라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전체 교육비의 20% 정도로 책정을 하면 무방합니다. 나머지 30%가 바로 HRD 담당자가 기획하고 운영하고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HRD 담당자의 몫이죠. 어찌 보면은 HRD 담당자는 총 교육훈련비의 30%에 대해서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현업에서 팀장과 구성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통제할 수가 없고요. 자, 임원과 팀장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50%라고 책정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꼭 필요한 교육을 얘기를 할 때 필수 교육 꼭 들어가는 게 신규 입사자, 그 다음에 승진자, 직급 승진입니다. 승진자 교육, 신규 입사자 교육, 또 하나가 직책자 대상으로 교육, 그 다음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가령 조직 문화 관련되는 전사 조직 활성화 워크샵, 이거는 으쌰으쌰 뭐 극기훈련 그런 게 아니고요. 조직 문화에 대해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그 조직 문화 관련되는 현상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이건 전 직원 대상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는 교육이 있다면 인원이 몇 명이든 HRD 담당자가 몇 명이든 꼭 해야 될 교육은 필수 교육이 있다. 신규 입사자, 신입과 경력, 승진자 교육, 신임대리, 신임차장, 신임과장, 신임부장, 직책자, 팀장과 임원, 그 다음에 전 직원 대상으로. 근데 여기서 특이사항 부분은 직책자 교육이에요. 직책자라는 얘기는 이미 팀장이고 임원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 이미 직책자인데. 누가 누굴 가르쳐? 현직의 직책자라면은 이들한테는 리더십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리더십 개발은 꼭 교육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컨대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제를 줘요. 또는 그 새로운 사업부를 더 추가받습니다. 또는 사업부를 바꿀 수도 있고요. 즉 일을 통한 그 직책자로서 수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리더십 개발을 하는 거고요. 또 이들은 리더십 입증받는 거지 리더십이 부족한 거를 키우는 그런 대상자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여기 왜 직책자 대상 교육이 있냐면은 혹시나 CEO가 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직책자 대상으로 꼭 핀셋처럼 꼭 집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어. 그거를 키우자. 없어. 몰라. 그럼 알리자 이거죠. 할 줄 몰라. 그럼 하게끔 만들자는 거죠. 예컨대 내년도 좀 예상되는 거는 직장 내 괴롭힘.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 뭐 그 동료 간만 있겠습니까? 상사가 부하에 대한, 직책자가 구성원에 대한 이런 괴롭힘도 없잖아 있겠죠. 따라서 내년도로만 놓고 본다면 직책자 대상으로는 그 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 물론 이제 법정 필수교육, 법정 의무교육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같은 리드는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은 굳이 직책자한테 교육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럼 방치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들한테 필요한 건 리더십 개발이기 때문에 워크샵, CEO가 강조하는, 예를 들면 SK그룹 같은 경우는 그 그룹 회장이 제주 가서 포럼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리더십 개발인 거죠. 따라서 필수 교육의 대상으로는 들어가지만 매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죠. 또 리드가 있을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임원과 팀장에 대해서는 알아서 교육 가시라. 필요한 거 있으면 가시라. 외국 교육 하시라. 외부에 좋은 리더십 교육이 있으면 가시라. 1년짜리 대학원 간다? 가시라. 그 다음에 나는 그 교육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내 직무에 대한 마케팅이건 생산이건 전략이건 재무건 내 분야 관련되는 최근의 정보, 국정보들 이런 지식 정보들을 습득하고 싶다. 하시라.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단 임원만큼은 스코프가 작고 비용적으로는 조금 낮은 이런 부분에 하라. 그렇다고 그 HRD 담당자 입장에서 아예 방목하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임원 대상으로 그 1년짜리 대학원 보내는 거는 최고의 과정, 1년짜리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임원이 사업의 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네트워킹도 필요하고요. 또 이해관계자가 있는 그런 쪽에 또 대학원에 다니는 것이 또 합리적이고요. 자기개발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원이 되는 첫 해에, 된 사람들 대상 순번제로 한 명씩, 1년에 한 명씩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어는 1대 외국어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CU급에 적합한 리더십 교육 보통 2, 300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대학원은 순번제지만 나머지는 매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 부분은 그 자기 직무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것, 예컨대 세리 CU 이런 것들이죠. 팀장 대학원 보내는 건 어렵고요. 대신 이 MBA 과정이 있으면 그걸 보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 팀장 되는 첫 해 순번제로.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 1대1은 어렵고요. 그래서 학원비 지원 열심히 하신다? 그럼 3개월 더해서 6개월까지. 팀장용 교육으로 좋은 게 있다? 가시라. 근데 대신 비용은 100만 원 전후로. 그 다음에 세리 시험 그건 어렵다. 대신 팀장용으로 있는 세리 프로 이 정도. 제가 지금 특정 회사를 하는 건데 제가 일단 현직에 있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검증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홍보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세리 했다고 휴넷도 손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제가 경험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휴넷도 좋은 거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필수 교육은 대상자별로 해야 될 교육이 있는데 직책자인 경우는 특별히 이슈가 없으면 안 한다. 대신 그들한테는 마치 모든 직원들한테 IDP가 있듯이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근데 그 비용을 해보니까 임원 한 사람당 1,000만 원, 팀장은 200 전후. 그리고 이 경우는 팀장과 임원을 뺀 나머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 인건비 한 1% 정도 되면 100만 원 돈 됩니다. 그럼 20%라는 얘기는 한 20만 원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추 101.01%대라고 적용을 한다면 그 금액이 정규직 기준으로 하면은 약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기준한다면 한 50만 원, 그러니까 50%, 여기는 이제 그 20%인데 인당 20만 원 돈, 그 정도 규모고요. 여기가 이제 그 전체 예산 중에 30% 차지인데 30% 갖고 이걸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적다고요? 아닙니다. 전 직원 교육 아닙니까? 승진자 교육 1박 2일만 해도 신임 대리 차부장 같이 하면 못해도 세종류 2박 3일, 1박 2일이면 6일 이상 나오죠. 신입사원 교육 최소 5일이나 2주짜리. 그죠?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적을 수도 있는데 다행인 건 직책자 대상으로 책정된 교육훈련비하고 구성원들에게 책정된 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제, 교육비, 그러니까 IDP 교육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인 집행률이 100이 안 돼요. 70% 정도 나올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요, 한 70% 나오더라고요. 100% 다 못하더라고요. 바빠서 못 가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70%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수립된 예상에 대한 50%를 우리가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교육훈련 얼마 쓸 건데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집행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매년 써야 될 교육훈련비가 있다. 근데 그 바스켓 부분은 인건비를 대비해서 기본급과 법정 본인승비 합친 인건비의 1. 몇 %다. 자, 정규직 기준으로 했을 때 2%라면 약 100만 원으로 치자. 100만 원 가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의 집행 부분은 전체 예산의 50% 정도 부분은 임원과 팀장 직책제를 위해서 제출된다. 집행이 된다. 20% 정도는 IDP 비용으로 간다. 30% 부분이 HLD 고유의 필수 교육을 위한 비용이다. 근데 다행히도 직책자에게 직책자의 교육비 지원해주는 금액에 그 다음에 IDP의 집행률이 100%가 아니고 70% 정도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50%다. 어디다 쓰느냐? 신규 입사자 교육, 승진자 교육, 직책자 대상 교육. 근데 이건 없으면 안 한다. 전 직원 대상으로 전사 조직 활성 워크샵. 이건 으쌰으쌰 극기훈련 이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매년 약 10월경에 조직 문화 진단을 한 결과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 뭔지 알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걸 공감하고 뭔가 해야 될 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 2020년 교육훈련 예산 수립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의 이야기가 100% 다 맞다? 모든 회사에? 아닐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교육훈련비가 수립이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산출식이 있다. 중요한 건 집행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다 돈을 쓰느냐?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적 활동에 쓰기 위함이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나? 뭐가 빠졌냐면 여기서 매년 2019년도 한 해를 지나 보니 내년에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 중에 교육적 활동을 풀 게 있어요. 그 이슈는 이 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12월경에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을 할 때 추가되어지는 항목이에요.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이 되어지는 그 12월 달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계획과 예산이 나와야 돼요. 그 예산은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매년 갖고 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에 확정돼야 될 그 예산에는 플러스 알파 된 부분도 있다. 12월 달에 사업계획으로 확정되는 교육훈련에 사업계획으로 확정되는 활동에 필요한 돈. 이건 이제 별도품이 맞는 거죠. 이것이 추가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추가되는 거 플러스 매년 산술식 요 두 가지가 실질적인 교육훈련의 예산이 되겠다. 어디 좀 도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더 궁금한 것들은 그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제 동영상 강좌 있습니다. 한국 HLD 교육방송에서 제 동영상 2가지가 있는데요. 강사를 위한 강의기획 실무교육.
그럼 HRD 담당자를 위한 HRD 실무 365일. 오늘 주제는 HRD 실무자를 위한 동영상 강좌 HRD 실무 365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동영상에 있는 내용을 또 압축해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거기도 한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알찬 것만 모아가지고 다루신 분량으로 있습니다. 뭐 공짜는 아니고요. 다만 6개월 동안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고 저를 항상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